각도가 50도 이상이 되면은 그 휘어진 모양 때문에 중력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 1도 그 정도씩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듯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만증이란 허리가 옆으로 휘는 질환인데 무조건 이제 뭐 조금 다 휘었다고 측만증은 아니고요. 10도 이상 허리가 옆으로 휘는 걸 측만증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건 이제 할머니들이 등 굽은 것도 측만증인 줄 알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후만증, 뒤로 휜다고 그래서 후만증이라고 하고요. 측만증은 허리가 옆으로 휘는 것. 근데 그게 한 10도 이상 휘는 경우를 측만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측만증 자체는 모든 연령대에 다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은 그 사춘기 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여학생들한테서 특히 많이 생기는데 그 초경 전후로 급성장 한 2년 하는 시기에 측만증이 제일 많이 생겨가지고 청소년기 제일 흔하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 원인 자체를 아직 의학적으로 모르고요. 히포크라테스 때 이미 그 기술이 있어요. 측만증에 대한. 근데 이제 그때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알아냈어요. 그게 이제 뭐 자세하고는 관계없더라, 영양 상태하고도 관계없더라, 생활 습관하고도 관계없더라. 이제 그런 걸 다 알아냈는데 왜 생기는지는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측만증의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린 원인 불명성 측만증이라는 용어가 맞는데 이제 한자어로 해서 그냥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 한 명이 측만증이 있으면 다른 쌍둥이한테 나타날 확률이 한 70% 정도 있고요. 실제 우리 외래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그 측만증 모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뭐 100% 다 유전되는 건 아니고 부모가 측만증이 있으면은 자녀한테 측만증이 생길 확률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하고 형제간이나 이제 자매간에 생길 확률은 한 1에서 2%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하게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한 20도 미만인 경우에는 또 각도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큰 문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20도 미만에서는 운동, 체조, 이제 바른 자세 갖기 그런 걸 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20도 이상이 되면은 이게 이제 허리가 더 계속 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성장기 아동에서 20도 이상이면서 각도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기를 채우고요. 보조기를 채워도 각도가 계속 진행해서 한 50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수술로 그 허리를 바로 펴주는 그런 교정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성장기 때 같이 휘는 질환이다 보니까 다행인 점은 성장이 끝나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멈춥니다. 근데 각도가 50도 이상이 되면은 그 휘어진 모양 때문에 중력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 1도 그 정도씩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듯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바른 자세나 이제 허리 잡아주는 근육을 튼튼하게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이 그러니까 뚜렷하게 있지를 않다 보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어깨 높이가 이제 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앉을 때 이제 등 어느 한쪽이 더 튀어나오는지, 옆구리에 그 이제 파인 곡선들이 비대칭이 아닌지, 아니면 이제 골반이 이제 비뚤어지지 않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고요. 근데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차렷 자세에서 그러니까 90도로 허리를 구부리게 합니다. 그 아이들 이제 배꼽 인사 한다고 하잖아요. 그 자세를 취하면은 이 허리 그 좌우의 등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척추 수술하면은 이게 되게 큰 수술로 알고 계시고, 이게 또 척추 수술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아동들에서는 이제 각도가 한 5, 6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성인이 돼서도 계속 더 무너져 가지고 나중에 더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은 그 이제 수술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수술은 우리가 성인에서 하는 그 척추 신경 수술이 아니고 척추에다가 이제 그 나사못을 박아 가지고 허리를 바로 세워주는, 쉽게 말해 우리 치아 그 교정하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우리 치아에 이거 뭐 붙여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해서 교정하듯이 척추에다가 나사못을 박아서 거기다 반듯한 쇠 철심을 고정해서 교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에서 생각하는 그 척추와 신경을 건드리는 수술과는 다른 그 분야의 수술입니다. 그 수술은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척추 뼈가 유연할 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경과도 좋고 또 수술 후에도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교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이 필요하면은 가능하면은 어린 나이라도 유연할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Wow.